보시면 요번엔 미수수익 볼 겁니다. 얘는 쉬워요. 성급비용 선수수익이 어렵지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은 쉬워요. 왜 그러냐면 미수는 무조건 차변이에요. 얘는 대변에 못 나와요. 구조상. 근데 성급비용하고 선수수익은 차대변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미수수익은 자산이에요. 뭐예요? 자산.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 뭐 이런 경우입니다. 뭐 말은 안 되지만 10월 1일 날 임대료 200만 원을 현금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달치라고 볼게요. 몇 달치요? 두 달치. 그래서 현금 20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뭐 받았다고요? 임대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몇 월 며칠만 보는 거예요? 네, 12월 31일. 그래서 12월 31일 보시면 두 달치니까 10월 달하고 몇 월 달 것까지 받은 거예요? 11월 달. 네, 그러면 12월 한 달치 받아야 되죠. 내년에 주겠대. 네, 돈 없어서.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못 받았다 그래서 무슨 수익? 미수 수익. 얼마 못 받았다? 100만 원. 자산의 증가. 받을 건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료 얼마요? 100만 원. 뭐의 증가? 수익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분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9월 1일 날 이자 400만 원을 현금 받았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4달치예요. 그러면 9월 1일 분개하고 몇 월 며칠 분개 해보세요. 12월 30일 분개. 그래서 이자 나머지 이자는 내년에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9월 1일이랑 12월 31일 해보세요. 입니다. 일단 9월 며칠이요? 1일. 현금 얼마 받았죠? 400. 그 다음에 이자 얼마 받았어요? 400. 수익 증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9, 10, 11 잠시만요. 잘못했네. 예. 이런 얘기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 잘못했어요. 그냥 300으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예. 날짜 계산을 제가 잘못했어요. 8월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100만 원 못 받았다라고 칠게요. 그럼 못 받았다 무슨 수익이요? 미수 수익. 요건 제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받는 이자 뭐요? 이자 수익.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참고로 수익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닙니다. 26번 풀어보세요. 선수 수익도 그렇고 미수 수익도 그렇고 잘 안 내더라고요. 수익 문제는. 요게 힌트예요. 거기 26번에 저기에다 밑줄 지세요. 미수.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결산할 때 요 얘기를 종종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성급 비용,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그 다음 뭐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이거는 결산 풀 때만이에요. 결산 풀 때 만약에 지금처럼 미수라고 나오면 요거 쓰시면 돼요. 무슨 수익이요? 미수 수익. 그런 식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수 수익 얼마라고요? 3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이자 받는 거 뭐라 그러죠? 이자 수익. 얼마요? 30. 뭐의 증가? 수익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거 설명드릴게요. 미지급 비용. 미지급의 뜻이 뭐죠? 안 준 거예요. 맞죠? 지급 안 한 거. 그래서 안 줬으면은 내년에 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9월 1일 날 이자 300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뭘로 줬어요? 현금 세 달치. 그러면 이자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줬죠? 30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몇 월 며칠 거 해야 되죠? 12월 31일. 그러면 9, 10, 11월 달 거까지는 줬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몇 달치 안 줬죠? 한 달치. 한 달에 얼마예요? 100만 원. 안 주면 끝이 아니죠? 내년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줄 거다. 뭐예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러니까 12월 31일 날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올해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 거 보시면 하나 만들어 드리면 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7월 1일 날 임차료 400만 원을 현금 줬어요. 몇 달치라고 보세요? 4개월치 라고 생각하시고 7월 1일이랑 12월 31일 분개해보세요. 임차료 얼마 있었어요? 400. 비용의 증가. 뭘로 줬죠? 현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7, 8, 9, 10월 달 것까지 받은 거예요. 두 달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치면 얼마예요? 200.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게 아니고 안 줬다. 안 준 거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많아요. 5번, 6번, 그 다음에 어디 갔냐? 14번, 그 다음에 24번, 25번, 마지막으로 28번까지 총 6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일단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미지급이 뭐 한 거죠? 안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무실 임차료 안 준 거예요. 뭐 안 준 거예요? 사무실 임차료. 그래서 결론은 800번대 임차료 얼마 안 줬어요? 200.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고요? 200.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미지급금 쓰시면 안 돼요. 맞게도 해주기도 하는데 결산 때에는 미지급 뭘로 쓰세요? 비용으로.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 미지급. 뭐 미지급이요? 이자 미지급.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미지급 비용 얼마라고요? 12만원.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뭐 안 줬죠? 이자 안 줬죠. 주는 이자 뭐예요? 이자 비용. 비용의 증가.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이번 달에 이번 연도에 줄 이자를 언제 주겠다? 내년에 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월 29일. 몇 월 며칠이요? 1월 29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월 29일이면 내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린 지금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주겠다? 내년에 주겠다. 그래서 주는 이자 뭐예요? 이자 비용 얼마요? 356만원 비용의 증가. 근데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356만원 부채에 뭐요? 증가. 다음에 24번으로 오세요. 몇 번이요? 24번. 그래서 24번 같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 잘 나온다고요? 24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잘 나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월 1일. 그래서 며칠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실 거예요? 네, 10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억 곱하기 이자율 몇 프로? 12%. 그 다음에 곱하기 12분의 10월 달이니까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래서 300만. 이라고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 12분의 3이라고요? 몇 월 달부터 했다? 10월 달. 그래도 요즘에 이자 올라가면 사람들이 죽겠네 살겠네 하는 게 이게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최고 40년짜리도 나왔죠. 맞죠? 그럼 만약에 이자율이 4%야. 그럼 여기에 40년 곱하면은요 몇 프로 돼요? 이자만 몇 프로 내는 거예요? 160% 내는 거예요. 저도 지금 30년짜리 빌려놨는데 만약에 이거를 저기 뭐지 끝까지 30년 동안 갚으면은요 이자가 거의 100% 육박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야 이익이 되는 거지 집값이 어설프게 올라갖고는 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 살 때 취득세 들어가죠, 공인중개사 비용 들어가죠, 이사 비용 들어가죠, 여러 가지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거기에다 이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리면 뭐 드려야 되죠? 이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근데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30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2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급여하고 1월 16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월급 받는 날이 대부분 말일이 아니죠. 예, 올해 일한 거를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일한 걸 뭐 다음 달 10, 다음 달 25 이런 식으로 예, 며칠 간격으로 받잖아요. 예,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런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월급 주는 거 급여라 그럽니다. 얼마 주죠? 200. 근데 주긴 줄 건데 언제 줄 거예요? 1월 16일 날 줄 거예요.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부채에 뭐요? 증가. 그 다음에 2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임차료 미지급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28번 보시면 안 줬죠? 네, 총 얼마 안 줬죠? 250 안 줬어요.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150만 원은 누구 거예요? 공장 거. 500번대 임차료 150 비용 증가. 그 다음에 800번대 임차료 얼마요? 100만원. 여기도 비용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4개 봤고요. 4개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되게 많아요. 근데 요 4개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이제 1번부터 풀 거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오늘 일부 하고, 그 다음에 못한 건 내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여기에 있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나눠드렸던 거 있죠? 거기에도 결산 있어요. 내일 그거 결산하고, 그 다음에 결산 끝나면 조회하고, 그 다음에 따로 풀 거 한 3-4가지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기출문제만 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뭐 많이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 왜냐면 100점 중에 80점은요. 80점에서 90점은 나오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격증 시험을 보시든지 목표는 하나예요. 나왔던 거 안 틀리기. 왜 그러냐면 새 거는 푸는 개념보다는 찍는 개념이 솔직히 더 많잖아요. 못 보던 문제 나왔어. 그럼 그거 어떻게 풀어요? 찍어야지. 그래서 항상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시든지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나왔던 거 안 틀리기.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외화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외화라고 하죠. 우리가 달러를 외국 돈을 외화라고 하는데 외국 돈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요거는 실제. 그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요거는 결산할 때. 외화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짜가 12월 31일이면 밑에 거 어디 거요? 밑에 거. 12월 31일 아니면 어디 거요? 위에 거.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하나 또 봐야죠. 그래서 이 외화는 일단 첫 번째로 기억나셔야 되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앞에 보시면 저기 1번 문제에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예요. 왜냐하면 뭐 빌렸기 때문에 돈 빌렸죠. 그래서 부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부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는 4,400만 원이었어요. 거기 써 있어요. 얼마라고 써 있어요? 4,400만 원. 그래서 원래는 얼마였다? 4,400이었다. 근데 거기 보시면 4만 달러였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1달러당 얼마가 되셨대요? 네, 1,200원. 그러면 얼마예요? 4,800.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4,4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다? 네, 4,800이 됐다. 그러면 얼마 올랐다? 400. 네, 그러면 장기 차입금 얼마 올랐다고요? 400. 근데 왜 대변이냐면 장기 차입금은 뭐라 그랬죠? 부채예요. 그래서 얼마 올랐다고요? 400. 그래서 부채의 증가. 미쿡, 어메리컨 트랜스사. 그래서 미쿡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이거 오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요? 뭐가 올랐기 때문에? 부채가. 네, 맞죠? 부채 오르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왜 손해봤냐면
원래는 4,400만 갚으면 되는데 이제 얼마 갚아야 돼요? 4,800 갚아야 돼요. 그러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그러니까 세 줄로 푸는 거예요.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올라서 좋은 게 있고 예, 떨어져야 좋은 게 있죠. 내 거는 오르는 게 좋은 거고요. 남의 거는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뭐 종종 이제 저보고 뭐 수업하다 보면 놀부심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놀부심보가 아니라 예, 남의 건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 게 올라야 좋은 거예요? 내 거. 왜냐면 남의 거 올라봤자 나한테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 게 올라야지. 그 다음에 7번 하고요. 몇 번이요? 7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20번. 요거 세 개가 외화 관련된 분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외화 문제는 세 줄이면 풀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요건 안다라는 전제하기는 해요. 외화 나오면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환산 이익하고 외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일단 요거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은 단기 차익금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래는 990이었어요. 이건 거기 써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9,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얼마요? 1,200원. 그러면 1,080만원. 얼마 올랐죠? 90만원. 그러면 대변의 단기 차익금. 왜냐면 부채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부채가 올라가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얼마요? 90만.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익금의 국민은행.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는 장기 차익금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 다음에 원래는 1억 9천. 근데 20만 달러 곱하기 850원 하면 1억 7천.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차변의 장기 차익금 부채의 뭐요? 감소. 무슨 은행? 국민은행. 거래처 쓰셔야 돼요. 원래 차익금 거래처 써야 되는데 아까 7번은 왜 안 썼냐면요. 지문에 거래처가 없어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있으면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왜 이익이냐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안 갚아도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빚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빚 없는 게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문제는 2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이 헷갈리시면 그냥 여기 가서 무조건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단기 대여금. 여기 있잖아요. 114번. 114번은 뭐예요? 자산.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모르겠으면 뭘로 찾아보시라고요? 컨트롤 F. 네, 그래도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래는 얼마였어요? 1,500. 근데 8,000달러 곱하기 1,000 얼마가 됐죠? 200원. 그럼 960만. 실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달러가 한때 1,800원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1달러에. 네, IMF 때. 지금은 한 1,300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결론은 54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자산은 재산이에요. 내 재산 떨어지면 행복해요? 슬퍼요? 슬프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거예요. 왜 손해가 되는지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소실이 아니고 손실.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대여금. 왜 대변이냐면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 줄었다.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증가 감소 계속 해야 돼요. 안 되니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잘 되면 제가 왜 하라 그러겠어요? 암기도 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잘 되는 거는 하라고 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마무리 하세요.